두려워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들이 도발한 것을 배로 되갚아줄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었고 뛰어난 안보로 간첩들이 활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대국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수호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부심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대한민국이 점차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민주주의의 폐단 중 하나는 바로 중우정치라고 합니다. 중우정치란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변질되어서 선동된 대중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정치를 말합니다. 광우병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시민이 언론에 선동되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비난하고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촛불을 들고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의한 대국민 선동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권인 박근혜 정권은 언론에 의해 더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언론의 주도로 세월호 사고가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국민에게 촛불을 쥐어준 가장 큰 공이 언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야당의 강한 반발을 받아왔고 야당은 영부인에 대한 여러 논란을 만들며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나서는 정말로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또 촛불을 들고 나왔고 그렇게 또 보수 정권은 촛불에 의해 무너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퇴진 시위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부추긴 것이 누구입니까? 대통령 퇴진 시위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부추긴 것이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저는 언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는 정보는 바로 언론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 언론이 편파적이라면 민주주의는 중우정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지나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호소한다고 밝히시고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주장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정치에 관심 없이 그저 언론의 뉴스를 꾸준히 접해온 국민들에게는 계엄령도 여야 간 정치 싸움의 일환이며 야당의 공격에 참다 못한 대통령의 선 넘은 공격으로 보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국민들이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들 중 반국가 세력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을 말하고자 합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민주노총 간부로 있었던 북한 간첩의 지령문의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다음과 같이 검색하면 누구나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에 나온 북한 지령문을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한 것입니다. 일본 것들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한반도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테러 행위, 전 인류에 대한 대학살 만행으로 폭로, 단죄하는 기사들을 집중 게재하고 지역별 반일 투쟁 소식들과 대일 강경 보복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 동향을 널리 보도하여 민중들의 반일 감정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라. 놀랍게도 이 지령문은 고스란히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령을 성실히 수행한 당은 바로 거대 야당이었습니다. 야당이 북한 간첩이 받은 지령문에 일치하게 행동했다는 것만큼 집중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사들을 게재하라라는 대목입니다. 그 당시 언론은 우연인지 아닌지 열심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고 반일 감정을 부추겼습니다.
물론 반일 감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산업계는 막다한 타격을 입었고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는 데에도 국비 1조 6천억 원이라는 국가의 예산이 헛되이 소비되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에 기사를 게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가 언론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윤석열 놈과 일가 족속 측근들의 정치 추문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적처벌을 요구하는 압박 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윤석열 탄핵 투쟁의 불씨를 지펴 올려라. 왜인지는 몰라도 이번에도 역시 야당 세력은 지령문과 동일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 지령문도 그저 간첩의 지령이 닿았을 수도 있는 시민단체, 노조단체에서만 행한 행동이 아니라 거대 야당과 언론이 함께한 행보입니다. 그리고 그 언론을 듣는 것은 우리 국민입니다. 다음입니다. 영업 일부를 진보당의 확고한 지지 세력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 주되는 관심을 들이며 영업 일부가 핵심적으로 참가하는 전국 민중행동에서도 진보당과의 정책 협약, 정책 연대를 맺고 공동투쟁, 연대 활동을 다각도로 벌여 진보당의 사회적 주의를 부단히 높여가는 데 이바지하라. 영업 일부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진보당은 우리가 많이 봐온 당입니다. 광주에 통행량이 많은 거리면 10중 8구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정치적 선동 문구로 플래카드를 걸어놓는 당이죠. 그리고 이 당이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밀어주는 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민중 행동에 대해 찾아보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반미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단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다양성을 인정한다지만 도대체 언제부터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무너뜨리는 반국가 세력이 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활동할 수 있게 되었는지가 의문입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11월 12일 비가 오는 속에서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집회를 개최하여 땡땡땡 퇴진 함성이 서울 시내를 뒤흔들어 놓은 것과 같이 땡땡땡 년의 탄핵을 이끌어낸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을 연상시키는 대중적인 항의 행동들이 연이어 벌어지는 한편 야당들이 정부 책임론을 최대로 부각시키면서 땡땡땡 패거리들을 집중 공격하고 있으며 심지어 보수 지지층 내에서조차 이번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당국 것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땡땡땡에는 대통령님들의 성함을 넣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걸 잊고 있는 저조차도 이것이 음모론이길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것이 법정에서 밝혀진 북한과 간첩이 나눈 지령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추모한 시간들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목숨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북한 간첩들에게 그들에게 동조하기 위해 촛불을 들고 애도했던 것입니까? 그래 맥락상 살펴보건대 어쩌면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 또한 북한의 지령과 관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을 만큼 참혹하지만 이 또한 거대 야당의 행보와 정확히 일치하며 언론은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최근 4명의 대통령 가운데 3명의 보수 진영 대통령은 이렇게 수많은 구설수에 오르며 힘겹게 대통령 임기를 마치거나 탄핵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발언할 수조차 없다 하고 북한의 국가 기밀이 담긴 USB를 건네고 헌법의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없애려 하며 공산주의 독재체제인 한국이 중국몽에 함께할 것,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와 같은 바람
상황이 의심될 정도의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고 간첩의 지령문과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주류 언론들은 모두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뉴스를 제외한 유튜브나 다른 정보 매체를 가짜뉴스 취급하는 프레임 지겹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얻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중에 거짓 정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튜브에 떠도는 거짓 정보에 속을까 걱정합니까? 해당 영상의 댓글만 봐도, 다른 채널의 영상만 봐도, 관련 정보만 검색해도 쉽게 교차 검증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습득하고 살아갑니다. 반면 지상파 방송이라는 권위, 뉴스라는 권위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정보를 제한하고 원하는 방향대로 사회를 보여주며 사회를 분열시키고 양극화시키는 위험성을 가진 언론 매체가 바로 주류 언론입니다. 더욱이 그들의 보도는 가짜 뉴스더라도 그 진위를 판별하는 것이 일개 시민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북한 간첩의 지령문이 보여주는 것은 이런 위험성을 가진 언론이 거대 야당과 함께 국가의 혼돈을 야기했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이 있고 난 후 좌경화된 주류 언론들은 정당들의 의견을 전달한다며 남탓, 사과 없이 정당성 주장, 음모론, 극우 유튜버 개몽령 발언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고 다른 언론사도 최후 변론에서 있었던 여러 발언들을 재조명할 뿐이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고 싶습니다. 작년 한 해 광주 시민들은 행복할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광주에 연고지를 둔 프로야구팀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아의 야구 경기를 보는데 한 선수의 세이브 아웃이 중요한 상황에서 승부조작의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해봅시다. 제 아무리 음모론같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더라도 승부조작의 정황이 있었다면 한 경기의 승패를 가르는 세이브 아웃보다도 승부 조작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현재의 사회와 언론을 바라보며 드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반국가 세력의 정치 및 언론 간섭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두고 모든 언론이 모른 채고 있으며 어떻게 오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만 보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거짓 정보로 선동할 언론은 있으나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고조시킬 언론은 없는 것입니까? 제가 좌나 우로 치우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이 우파의 불모지 호남에서 제가 우파를 지지한다고 해서 무엇이 행복하며 저에게 어떤 개인적 이득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을 지지한다 한들 주위에 정만 만드는 꼴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걱정이 되고 두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스스로 왕따 되기를 자처하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저도 가족, 친구들과 실없는 소리하며 웃고 좋은 이야기만 하고 지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나와 말하는 것은 오직 나의 국가에 대한 사랑과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 반국가 세력의 정치 및 언론 간섭은 음모론이라며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의혹조차 남겨선 안 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반국가 세력의 정치 및 언론 간섭을 그 모든 일의 가해자로서 있는 야당이 음모론으로 규정한다 해서 이거 음모론이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까? 심지어 언론과 함께 이미 국민을
기각되어야 합니다. 이대로 탄핵된다면 부정선거, 반국가 세력의 정치 및 언론 간섭은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꺼낼 수 없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결코 음모론이 아니며 최근 있었던 CPEC에서 본 것처럼 미국의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내용입니다. 혹 음모론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정황조차 남겨선 안 될 일입니다. 이는 국가의 체제가 걸린 일이며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를 분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고작 2년가량 남았습니다. 언론사들을 통제할 힘이 없어 내란 수개라 일컬어지고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하는 것이 전부인 대통령이 무슨 권력을 누리겠습니까? 제발 대통령께서 칼을 뽑으신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제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뭘 자꾸 말할 게 있어. 대통령이 잘했으면 탄핵이 안 되겠지 라고 말하거나 정치 이야기에 뭐하러 열을 올리냐며 관심 끄고 말을 하지도 말라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탄핵 심판조차 극좌편향적인 재판관들이 맡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스스로를 좌파라 주장하고 공식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추종한다고 밝힌 사람들 말입니다. 국가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합리적이어야 할 자리조차 좌우 진영 갈등에 물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대통령이 잘했으면 탄핵이 안 되겠지 같은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지역 갈등을 뛰어넘어 전국의 모든 국민이 스스로 정보를 찾고 정보의 논리성을 따져보는 등 개인의 역량을 스스로 기르고 빼앗긴 주권은 본인이 직접 되찾아 쟁취하는 힘있는 국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약한 정신상태로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이 사회를 물려준다는 말입니까? 그런 일은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 불안함과 죄책감에 제가 여기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더욱 강해져서 대한민국을 지성과 품위를 갖춘 강대국으로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호소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